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9월 3일 열병식을 지켜보고 가장 심기가 불편한 사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향한 여정에서 목숨을 잃은 미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으로 그런 발언을 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시진핑, 푸틴, 김정은 등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또 정치국 상무위원도 모두 나왔습니다. 원로 중에는 왕치산과 원자바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진타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진타오가 시진핑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 만들어낸 말입니다. 재병 지휘관이 없다는 소리도 가짜뉴스였습니다. 군부 쿠데타설, 계엄령설 등도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중전회가 있을 때까지 시진핑이 실각할 것이라는 가짜뉴스의 불씨를 계속 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나라 망한다는 가짜뉴스는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것도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현상입니다.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격변을 신냉전이라고 떠드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본질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따라 진영이 갈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그코와 미국 패권의 몰락이 본질입니다. 신냉전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철저히 앵글로색슨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문제점은 미국 유학파가 미국의 시각으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내러티브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들이 마치 미국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중국 당국은 항일전쟁,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항일전쟁 승리는 국민당의 장개숙군이 거둔 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당이 후퇴에 세운 타이완 정부는 국제적으로 나라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승적 차원에서 같은 중화민족인 자기네들이 거둔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3 열병식은 타이완에서 온 국민당 노병도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전승 주장은 논란이 있지만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승전국이라는 것은 100번 맞습니다. 2,700만 명의 희생으로 나치 독일과 전체 유럽 파시스트를 물리친 주역은 러시아입니다. 미국은 나중에 숟가락을 올렸을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은 패튼, 아이젠하워가 아니라 사실은 게오르기 주코프 원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전승절에 주코프, 추이코프, 바실예프스키, 로코소프스키 장군의 후손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전승절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과 복도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선조들의 무용을 칭송했습니다. 서방은 베이징 전승 퍼레이드에 앞서 SCO에서 푸틴, 시진핑 모두가 뭉치자 공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의 입장이 화해하는 것은 소위 문명세계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은 워싱턴과 런던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새 강대국의 의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특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200일이 끝나갈 무렵 유권자와 후원자들에게 약속했던 국제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발언 대신 세계는 워싱턴의 권위가 급격히 약화되고 평화 안착 약속이 실패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세력의 비판을 무력화하고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워싱턴의 최근 행보를 보면 미국의 패배를 뒤집기 위한 깜짝 쇼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도를 겨냥한 것입니다. 미국은 인도가 다극화된 세계의 구조에서 약한 고리라고 착각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 몽둥이의 힘을 마치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처럼 믿고 있습니다. 인도를 두들기자는 황당한 아이디어는 트럼프에 가까운 경제무역고문 피터 나바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바로는 미국 경제의 불공평한 글로벌 무역 수지를 극도로 높은 수입 관세를 통해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한다는 트럼프의 개념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어느 시점에 백악관은 관세가 지정학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바로가 우크라이나 분쟁 와중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도록 인도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도에 대한 미국의 비난이 아무런 소용이 없자 SCO 정상회의 이전부터 나바로는 뉴델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사 행동을 지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인도가 러시아라는 전쟁 기계를 위한 자금 세탁소라고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은 모디의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시진핑, 모디가 화기애애하게 만나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자 나바로가 이끄는 워싱턴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식, 즉 색깔혁명, 마이단의 방식으로 뉴델리를 위협했습니다. 나바로는 폭스뉴스 출연해 인도의 소위 민주적 국민들은 거리에 나서서 권력은 국민에 있다는 슬로건을 외치며 합법적인 정부를 뒤집으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인 모디가 왜 푸틴, 시진핑과 어울리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만들이 평범한 인도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바로는 힌두 교도인들이여 브라만의 멍에를 벗어버릴 때다라는 말까지 해가며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전복을 촉구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마구 뱉어냈습니다. 나바로는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엉터리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나바로를 신뢰합니다. 그는 트럼프의 첫 임기 수사 당시 상사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후 2024년에 4개월간 복역했습니다. 인도 비난에 이어 트럼프는 두 번째 시선 돌리기용 카드로 베네수엘라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북미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면서 7척의 군함과 1척의 잠수함 그리고 4,500명의 해병대원을 파견했습니다. 여차하면 미국인들에게 인기 없는 마두로 정권을 뒤집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두로는 450만의 민병대 조직을 모집하면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계획은 황당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무력으로 점령하기 힘듭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워싱턴이 무장 침공과 폭력적인 권력 교체를 위한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CNN조차도 마약 마피아와 전쟁을 벌인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CNN은 베네수엘라가 코카인 원료를 재배하지 않는다면서 북미로 마약을 운반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들이 마약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것도 반대 세력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